예, 반갑습니다. 이재영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평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거 합니다, 그죠? 똑같은 게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이상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자유, 평등, 사랑.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절차 우선, 지도력 경쟁, 위임, 민주주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평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 물으면 이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뭔데? 하면 나 이 사람 때리고 싶어 한데 딱 쳤습니다. 이 자유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은 일단 내가 남을 때리려고 하면은 그 의도 자체가 선하지를 못해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딱 때리면 이 사람의 자유가 침해가 돼요. 그죠? 셋째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의 법 체계에 어긋납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죠? 목적이 선해야 하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고, 공동체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자유의 조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평등. 좀 이따 하겠죠. 평등. 자, 평등은 뭐냐 하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근데 문제 이성적 존재가 뭐야? 이렇게 하면 아무 대답을 못해요. 또. 자, 우리 학생 이성적 존재가 뭡니까? 모른다고. 암만 모르도 뭐 압니까? 자, 아는 사람. 이성적 존재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예? 사회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그래. 예.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웁니다. 배우는데 이성적 존재가 뭐냐 하면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기억하기 바랍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이성이란 무엇인가? 자유와 연관이 됩니다. 자, 뭐냐면은 이성적 존재라는 것은 무한하게 자유로운 사유를 하는 존재입니다. 무한하게 자유롭게 사유를 하고 그 사유의 결과로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책임지는 존재가 이성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에 딱 부딪혔을 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 내린 결정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가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다. 담배를 피웠다. 이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걸 담배꽁초를 어떻게 하느냐? 버리느냐, 갖고 가느냐, 버리느냐, 갖고 가느냐 생각을 막 한단 말입니다. 그죠? 생각을 내가 아무도 안 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행동을 했어요. 경찰관이 딱 보세요. 딱 해가 벌칙금 딱 부여합니다. 내가 판단해가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성적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사랑. 민주주의의 3대 정신, 자유, 평등, 사랑이죠. 그죠? 자유, 평등, 사랑인데 사랑은 돌봄, 관심을 가지는 거고 책임은 뭐냐 하면은 이 상대의 정신적, 물질적 필요에 반응하는 겁니다. 상대가 정신적으로 위로를 원하면은 위로해주고 상대가 금전적으로 돈을 원하면 돈을 주는 게 책임입니다. 존경은 무엇인가? 존경이 뭐예요? 존경. 대체적으로 물으면 이 카드 존경은 우러러 보는 이 카드 그죠? 아닙니다. Look at as it is.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목사면 목사로서 대우해 주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대우해 주는 것이고 이 사람이 교사면 교사로서 대우해 주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뭡니까? 존경입니다. 자, 민주주의의 과정, 절차 우선, 지도력 경쟁, 위임 민주주의는 오늘 주제와 약간 빗나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이념으로서 평등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등 한번 보세요. 인간은 똑같이 존엄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인간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엘리트주의와 평등주의. 이 엘리트주의는요, 인간을 우열로 가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녀로 나누어서 남자는 강한 존재, 여자는 약한 존재. 그 다음에 능력자와 무능력자, 육체적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지적으로 능력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옵니다. 강자와 약자,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자. 이렇게 나누어서 차별하는 사람을 우리가 엘리트주의자, 이러한 이념을 엘리트주의라고 합니다. 평등주의는 뭐냐? 동일성의 무게를 두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성적 존재. 모든 인간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부닥쳤을 적에 무한히 자유롭게 사고를 하고 그 사고를 통해서 뭡니까? 결정된 바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행동에 따라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발전의 무한성. 모든 인간은 무한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역할의 존엄성, 모든 역할은 동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등주의는 상위성보다 동일성의 무게를 두고요. 엘리트주의는 상하로 가르는 사람 혹은 이념을 엘리트주의라고 합니다. 자, 민주주의에서 평등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 아메바입니다. 그죠? 아메바가 이분법으로 딱 분열하면 똑같습니다. 자, 물질이나 동물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반튼 딱 가르면. 그러나 인간은 똑같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평등은 무엇입니까? 존엄한 존재이므로 인위적 및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다. 특히 뭡니까? 역할의 존엄성입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잘 통치하고 교수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똥 퍼는 사람이 똥 잘 퍼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쓰레기를 잘 치우고 그럼 대통령하고 똥 퍼는 사람하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역할의 존엄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에서 평등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법적 평등입니다. 그죠? 법적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법의 강제력 앞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법적 평등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뇌물을 73억 원, 횡령 64억 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뇌물 혐의로, 뭡니까? 70억 원 뇌물 혐의로 1심은 징역 2년 6월, 항소심은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에 석방됐어요. 자, 기업가들, 정치가들 전부 다 뭡니까? 집행유예 4년, 집행유예 4년, 집행유예 4년, 집행유예 4년, 집행유예 4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버스기사 김학의 씨가 버스 요금 400원을 2회 삥땅해가 커피 2잔 사먹었어요. 커피 2잔 사먹었는데 해고됐어요. 그 법에서 해고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왜? 버스의 수입은 버스비인데 버스비 800원을 횡령했기 때문에 버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거 해고됐습니다. 안 맞죠? 법 앞에서는 있잖아요. 이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헌법 제11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헌법 제11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평등. 우리 헌법에 성별, 종교,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호와의 정의를 편드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의도 엄연한 하나의 종교인데 지금까지 대체 공부가 없었어요. 법서가 불평등이 심화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 6월 28일 날 헌법 5조에 불합치된다 해가지고 대체 공무제도를 2019년 12월 27일에 도입했어요. 근데 이것도 또 불평등이야. 왜? 이 대체 공무를 갖다가 36개월을 해야 돼. 지금 군 병영 생활은 18개월이잖아요. 그죠? 2배 36개월을 하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병력이다. 이것도 평등에 불합리하다. 왜? 우리나라는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평등. 자, 보면은 기회평등 두 가지입니다. 평등한 출발하고 평등한 접근이 있습니다. 평등한 출발은 뭐냐면 의무교육이죠. 인간의 모든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게 평등한 출발입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어떤 학교에 가느냐, 영재교육은 별개입니다. 그죠? 자, 평등한 기회 평등에서 평등한 접근은 뭐냐면 대학교 들어갈 때, 직장에 들어갈 때 차별성이 없어야 합니다.
자, 대학교에 들어갈 때 전 정치적이 아닙니다. 두 개 다 이어놨습니다. 정유라. 그죠? 금메달을 늦게 냈는데도 점수에 들어갔고, 출석 시험 응시 안 했는데도 학점이 부여됐고, 고3 때 출석이 인정된 141 중 최소 105일이 흡이었고, 이렇게 해서 정유라의 그 학위가 취소됐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은 기회 평등에서 평등한 접근에서 대학교 및 직장 진입에 무차별성입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평등.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구정이 있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민희가 7대 스펙이 대법원 1심, 2심, 3심까지 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유라든 조민이든, 즉 정유라든 조민이든 우리 헌법이 보장한 평등한 접근, 대학교 및 직장 진입의 무차별성을 뭡니까? 짓밟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에요. 이게 전국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조사를 했는데 채용비리가 47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2022년 한 해에. 그죠? 자격 없이도 지인 면접으로 입사. 이 4건은 뭡니까? 고발됐고, 이 43건은 뭡니까? 경고 조치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등한 접근은 대학교 들어갈 때 뭡니까?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직장에 입사할 때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등한 접근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경제적 평등. 자, 우리가 이제 학자가 사르토리가 경제적 평등은 뭐냐? 누구에게도 경제적 권력을 주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막스는 권력으로 평등을 실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브라이스경은 재산의 평등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경제적 가택, 모든 사람들이 같은 봉급을 타고 같은 수입을 가지면요. 자유가 침범이 돼요. 우리 인간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능력에 따라서 인정을 받는데 경제적 가틈이 나오면 자유가 침범이 돼요. 그리고 경제적 가틈이 나오면 성장이 정지돼요. 왜? 아니 똑같이 열심히 일해봐야 똑같이 주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성장이 안 돼요. 결국 빈곤의 평등이 와가 평등의 본래 목적이 달성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평등의 의미가 뭐냐? 예, 복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의식주 교육 건강에서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국가가 보장하는 게 경제적 평등입니다. 자, 여러분 굶어 죽는다. 옷이 없어. 옷을 못 입는다. 굶어 죽는다. 잘 데가 없다. 교육도 못 받는다. 건강 나빠도 돈이 없어 병원 못 간다. 그죠? 그러면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뭡니까? 최소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바로 경제적 평등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복지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관련해서 헌법 제14조가 있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뭡니까? 거주하고 이전할 자유를 가지는데 거주할 자유가 없어요. 집이 있어야 거주를 하지. 집이 있어야지.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탁 박아놔놓고 아니 집이 있어야 거주하지. 맨날 월세 내고 뭐 전세 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헌법 정신에 부합하려면은 국가에서 최소한 뭡니까? 주택 정도는 제공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적 평등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적 평등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권이 침해당해서도 안 되고 피선거권이 침해당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침해를 당해요. 왜? 자, 우리가 선거한다. 저녁 6시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6시에 퇴근하면 언제 선거하나? 그죠? 선거권이 침해당하잖아요. 또 출마를 하면요. 의석 많은 수대로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으로 간다고. 의석이 적은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무소속은 막 추첨해가 6번, 7번 간다고. 그것도 뭡니까? 피선거권의 불평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평등과 관련된 겁니다. 자, 식당에서 친구하고 고기를 먹었어요. 그죠? 고기를 먹었는데 아, 잘 먹었다. 그만 갈까? 그러세. 딱 나왔습니다. 딱 나왔는데 이제 신발을 신는데 서로 돈 안 내려고 눈치를 막 봅니다. 그죠?
눈치를 막 보다가 이 사람이 한 사람은 화장실 갔다 가고 한 사람이 나왔는데 화장실 갔다 와도 운동화 끌어내고 있어. 신발을 이만큼 계속 끼고 있는 거야. 결국 이 사람이 돈을 내는 거야. 네. 자, 생활에서의 평등 제가 말씀 잘 하세요. 자, 일상생활에서 평등 잘 듣기 바랍니다. 부부, 자, 부부 사이에서 가사일의 평등은 무엇인가? 이 정치학적으로 푸는 겁니다. 자,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전업주부다. 그러면은 여자가 가정일을 다 해야 됩니다. 왜? 전업주부는 하나의 직업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은 반반해야 됩니다. 쉬는 날이잖아. 전업주부도 직업이잖아. 그죠? 전업주부도 직업이잖아. 토요일, 일요일 날은 반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여자가 집안일, 남자는 경제생활.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같이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가사생활은 반반입니다. 남자가 1,000만 원 벌고 여자가 50만 원 벌든 간에 노동의 가치는 신성하기 때문에 반반 딱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자, 친구 사이에 밥 먹고 돈 낼 게 문제잖아요. 그죠? 돈 내는 거. 자, 평등이 무엇이냐? 학창시절 여러분 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은 대부분 차이는 있지만 집에서 용돈을 다 쓰잖아요. 용돈을 다 쓰기 때문에 더치 트리트가 맞습니다. 즉 뭐냐면은 같이 우리가 이게 일본말 좀 쓰기 뿜빠이라 하죠. 영어로 말하면 더치 트리트라는 거죠. 그죠? 더치 트리트. 같이 이제 이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걸? 반반. 반반이 아니죠. 반반이 아니. 3명이면 반반이 아닌데 3이다 그러면 3명은. 뿜빠이. 그죠? 똑같이 돈을 나누어 내야 됩니다. 학창시절은. 알겠습니까? 용돈을 비싸게 타기 때문에. 자, 문제는 뭡니까? 이겁니다. 즉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실 때가 문제입니다. 어떤 놈은 1,000만 원 타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100만 원 타는 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맞았을 때 음식값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내자 이렇게 하면은 100만 원 타는 놈은 친구도 못 만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한 사람은 500만 원 월급 타고 한 사람은 100만 원 탄다. 둘이 만났다. 똑같이 내자 하면 100만 원 타는 사람은 밥 먹으러 못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 평등은 무엇인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500만 원 타는 사람은 5번 쓰고 100만 원 타는 사람은 한 번 써야 그래야 친구 사이가 유지가 됩니다. 이 사람은 100만 원 타는데 이 사람은 500만 원 월급 타는데 밥값 20만 원 나왔다. 똑같이 10만 원씩 내자 하면 100만 원 타는 사람이 10만 원 내려고 하면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친구 못 만나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는 수입에 비례해서 배분을 한 음식값이나 술값을 배분하는 게 맞다. 그게 평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단체에서 회비 및 음식값. 그죠? 어떤 단체가 미합니다. 이제 회비를 거두는데, 자, 지금부터 음식값 2만 원씩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못 사는데 10,000원만 낼게.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단체의 목적에 따라 모였기 때문에 단체 회비는 최소한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 최소한의 회비는 같이 내야 됩니다. 그럼 회비를 내고 나서 2차를 간다든가 3차를 간다든가 술을 먹을 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지만은 최초의 모임에서는 돈을 동일하게 내는 게 맞다. 왜?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나이를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제가 이런 말 하면 뭐한데 대부분 만나자마자 몇 살입니까? 한다고. 그건 뭡니까? 나이는 가만히 있으면 묻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거 빌 거 안 돼요. 그거. 알겠습니까? 자, 나이 노력합니까? 노력하지 안 먹으려고. 나이는 가만히 있으면 먹죠. 그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나이가 계급이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은 대부분 만나자마자 저도 기분이 나쁜 경우 많았어요.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악수를 평한대요. 몇 살입니까? 나 몇 살입니다. 아, 내가 몇 살인데 2살 많은 게 말 놓게요. 지가 내한테 말을 왜 놓는데? 예? 그래서 나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먹는 겁니다. 그건 계급이 아닙니다. 그죠?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은 나이 가지고 갑질하지 마세요. 참 우습게 보여요. 왜? 사람은 평등하고 나이는 가만히 있어 먹는 겁니다.
나이 몇 살이고 내가 나이 많은 게 어떻고 저떻고 하면 내세울 게 나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나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지식, 육체적인 능력 이거 아무것도 없이 내세울 게 나이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은 만나자마자 나이 몇 살입니까? 내가 2살 많으니까 형이네요. 이렇게 한다고. 밖에 나가서 평등한 의미에서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괴로워는 나이 가지고 밖에 나가서 갑질하지 마라. 다음에 계급. 자, 이게 참 애매한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계급이 있어요. 군인도 보면 별이 있고 연관이 있고 소위가 있고 있어요. 경찰에 가도 뭐 무화가 있고 이파리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걸 상과 하로 봤어요. 그죠? 자,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계급은 기능입니다. 평등해요. 사람들은.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계급은 기능이에요. 그죠? 자, 어떤 중대가 있다. 중대장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중대원들을 지휘 통솔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대장은 소대를 통솔하는 기능을 합니다. 분대장은 분대를 통솔하는 기능을 합니다. 분대원들은 뭡니까? 전투를 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하나가 계급을 기능으로 봐줘야지 그걸 상과 하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등의 관점에서. 예. 어쨌든 평등의 관점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